자, 2026년 플랜. 우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계획을 짜기 앞서서 과거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상승이 나올 거다. 이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죠. 2023년부터 2024년 제가 이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밥그릇보다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이거를 요점으로 잘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밥그릇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스닥 위주의 세력주를 스윙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밥그릇이 나와야 돼요. 납폭가대 나오고 횡보 나오고 타점 나오면서 단기 급등해서 본전 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자리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하락장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매집 구간이 부족해요. 매집이 부족한 구간에서 역배열의 타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역배열에서 우리가 네임을 바꿨죠. 왜냐면 횡보가 없어요. 밥그릇을 만들려면 매집이 필요한데 매집 시도한 케이스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밥그릇을 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뚤굿뚤로 바꿨습니다. 이평선 구름대 돌파 자리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죠. 밥그릇이 나오지 않고 이뚤굿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농사매매로 연습을 하다 보면 실력은 늘지 않았지만 시장이 올라감으로써 아마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고 이때부터 요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시장이 상승장이 되면은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2023년부터 2024년은 이런 시장이었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입니다. 이때가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밥그릇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밥그릇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뭘 예상을 했냐면은 거래량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종목들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더 셀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여전히 코스피 힘이 훨씬 더 좋았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미미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시는 우상향으로 올라가지만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밥그릇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집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이뚤굿뚤 농사매매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게 금, 은 투자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얘네가 고점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얘네를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얘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타버리기 때문에 얘네들 수익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더 클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투자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2026년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저희는 코스닥이 올라가길 바라거든요.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수익률이 극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아직도 이게 포착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주가들이 급등을 하는 거 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빠지다가 급등을 합니다. 어느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점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흔들다가 여기서 갑자기 빵 하고 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뚫을 때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미 장대가 나와버려요. 이미 장대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또는 여기 선생님 누를 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누르는 시점이 저점을 살짝 이탈합니다. 아주 살짝 이 저점이나 또는 이 추세를 살짝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하다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손절이 나오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으로 들어서면서 느끼는 게 여전히 추세가 강하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꺾여야 다른 종목이 매수세를 받습니다. 근데 현재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한쪽으로 주가가 쏠려버리면 거기 테마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테마가 안 죽어요.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얌전하죠. 단단합니다.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주가들이 적고 추세를 타고 있는 애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 제가 볼 때는 손절가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손절가를 잘 잡아야 된다. 하지만 이거를 본인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큰 거 다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해서 추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단기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보통은 이 추세가 무너졌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을 때 여기 저점 라인이죠. 여기 저점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여기서 올라갑니다. 이런 양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단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투자를 들어가서 여기서 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까지 버틸 생각으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얘가 떨어졌을 때 손절하고 올라왔을 때 재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매수를 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장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돌파를 할 때 매수가를 안 줘요. 이미 상한가를 쳐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상한가에서 상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6년 들어오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항상 이 주가의 방향성이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를 전제하에 내가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 계획을 짜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이뚤구뚤 역배열 투자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코스닥도 한 번은 거래량이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질 거기 때문에 이뚤구뚤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시장 힘이 엄청나게 센 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면서 추세 대응을 하다 보면 아마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2배를 먹을 줄 알아야 된다. 10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 달성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제가 생각했을 때 2배 먹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 얘기를 들었을 때 반발하실 수 있어요. 지금 증시가 치솟고 있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5000스픽 가냐 못 가냐를 논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냐 이럴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 상황에서 수익률이 안 나면은 증시가 올라가도 어차피 수익 안 납니다. 아마 이번 시장이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도 얘기했어요. 저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거를 요 추세가 나올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낼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요. 그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얘가 5천 찍고 떨어질 건지 12,000까지 상승할 건지, 이거를 예상이 내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놓고 봐야 돼요.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12,000까지 갈 수 있고 얘가 가다가 떨어졌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러면 아마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내가 이미 여기서부터 증시가 떨어질까봐 불안해요. 그러면 어차피 수익 안 나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를 할 때 에러가 걸려요. 조금만 밀려버리면 손절이 나와버립니다. 못 가져가요. 시장에 이미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들고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꼭 비교를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오늘 계속 알려드린 이 방법에 대해서 이뚤구뚤이나 추세를 계속 추적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럴 때 하락장이 나오는구나 이것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락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거나 상승장을 예상할 때 맞출 수 있었던 방법이 이것 때문이에요. 그냥 원래대로 투자를 하던 것 뿐인데 갑자기 손절의 비중이 높아졌다든지 수익의 비중이 높아졌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방향성을 맞추는 데 있어서 큰 기술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올라가면서 이상파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위아 이런 겁니다. 봐보세요. 주가가 2020년도에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바닥까지 빠졌어요. 최근에 여기서 보면은 골파기가 나왔고요. 점점 더 안 좋게 떨어지고 있었죠. 이 하방 추세에 가속도를 붙여서 밀렸습니다. 주가가 빠졌어요. 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보면은 결국 이 종목도 보면 저점이 올라갑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뚤구뚤 할 때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얘가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이 주가들을 보면은 여기 꺾인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회복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가가 그대로 우상향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대위아라는 종목이 좋네? 얘를 지금 들어가야 되나 떨어질 때 사야 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이거를 고수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좋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샀을 때 여기 있어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2026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진짜로 센 놈이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럼 이 종목은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아마 얘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눌림이 오거나 횡보가 나왔을 때 여기서 특정한 어떤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얘가 매집이었다는 증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증거는 앞으로 나오는 거지, 얘를 보고 얘 좋네? 내가 투자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얘를 보고 투자할 것 같았으면 이미 여기서 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증시가 올라가도 수익을 못 낼 거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올라갈 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상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주가가 떨어진다느니 올라간다느니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진짜냐 가짜냐는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수익이 나려면 여기서 사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전혀 쫄 필요가 없죠. 계속 관세 얘기 나오고 환율 얘기 나오면서 불안감만 고조시키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증시는 계속 더 올라가 버리는데 계속 불안해가지고 덜덜 떨기만 하죠. 당연히 수익이 안 납니다.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얘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매수할 수 있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걸 보면서 요즘 주가들이 여기서 추세를 탔을 때 이렇게 올라가네.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전에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끝냈고 급등을 했으며 요 하방 추세가 나오는데 이전 저점에 이런 언덕 매집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급격하게 꺾이는 구간이 있었죠. 이 꺾이는 구간을 회복을 했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들어갔을 때 주가가 꺾여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나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올라갔던 게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여기서 타점을 드렸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드렸던 구간은 여길 거예요. 여기서 드리고 아마 여기 올라왔을 때 중장기로 그냥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돌아가는 시점을 잘 보시면은 제가 투자를 드렸던 여기입니다. 요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이 종목이. 근데 여기를 회복하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매집이라고 봤을 때 이 매집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뚫었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흐름이에요. 우량주들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얘가 지금 올라갔을 때 이전 언덕 여기까지 찍고 흔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얘가 떨어지면 사야지가 아니에요. 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는지를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당연히 얘가 좋은 놈이라면 여기 떨어져가지고 지지받고 안착하면서 우상향 추세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투자했을 때 우리가 또 한 1년 뒤에 투자하셔야 돼요. 6개월에서 1년 뒤에. 그래야 타점이 나오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충분히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DC. 이런 것도 보면 예전에 순살 종목이죠.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주가 폭락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이뚫고뚫 타점 나오면 이런 종목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이때 순살 폭락할 때 얘기했어요. 이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면은 쭉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종목의 특징을 잘 보시면요.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추세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뚫고뚫 첫 번째 타점에서 올라와서 떨어지더니 여기를 한번 회복을 하죠. 여기를 회복하는 이 순간부터는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올라가서 여기가 꺾이는 요 시점까지 보시면은 중간에 눌림목이 없어요. 중간에 눌러주는 자리가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요즘 이뚫고뚫에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이렇게 상승해서 저점을 찍고 이런 시점에서 여기를 이탈하잖아요. 잘라버리면 돼요. 이탈 안 하면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서 버티는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HDC라는 종목을 여기서 샀고 이걸 버텨서 여기를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2024년 요 시점에서 경제위기 오네 많이 하면서 증시가 여기 폭락하는 요 시점, 요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여기 흔들기를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이 주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